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취득세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됐고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죠. 네,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워낙 이제 불장이었으니까 이때 주택 취득을 좀 막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그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2022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나오면서 추가로 이제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택 취득세와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 내용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개정안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이고 여기에서 왜 일시적 2주택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살펴보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주택,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이 주택이 공시가 1억 이상 주택 등 지방세법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8%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하면 이 8%가 아닌 1에서 3%의 일반적인 취득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택취득세 일시적 2주택이에요. 즉 주택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내가 산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비조정이면 애초에 2주택까지는 1에서 3%죠. 그래서 신규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택취득세 일시적 2주택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정리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종전주택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은 두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8% 적용하지 않고 1에서 3%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란 여기에 있는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3년 내로 이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조정은 1년, 비조정은 3년이었는데 요번에 2022년 6월 30일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확히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거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 1년이 2년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안 팔지 또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매수자가 나와야지 파는 건데 요즘 워낙 주택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종전주택을 1년 내에 팔지 못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이거 8%로 다시 계산을 해서 가산세까지 추가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가산세라고 하면 이제 과소신고를 한 거죠. 원래는 8%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1에서 3%로 계산을 했으니 세금을 적게 냈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 더하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시 가산세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으로 증가했다라는 점과 두 번째, 이거를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지 못할 것 같을 때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은 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규정,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세법 개정이 2022년 6월 30일자에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다 살펴보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고 하필 요 신규 주택이 조정에 있을 때 종전주택이 비조정이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 조정이면 1년. 요번에 개정된 내용은 요 1년이 2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개정된 2년을 적용을 할 수 있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큽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아직 못 팔았는데 2년으로 연장이 된다면 나한테는 아직 처분기한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세법 개정은 6월 30일이 됐는데 이 새 정부에 들어와서 정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게 2022년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 시점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정된 2년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2022년 4월 1일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이주택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못 팔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5월 10일이 지나갔어요. 원칙적으로 나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세 8%로 다시 계산해서 내야 되겠죠. 근데 2022년 5월 10일까지 종전주택 처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기한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은 언제까지 팔면 되냐? 2023년 4월 1일 1년 더 추가해서 2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22년 5월 10일자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안 지난 분들은 당연히 2년으로 늘어나는 거고 일시적 이주택 기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종전주택을 팔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2년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주택을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처럼 주택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참 작년과 완전히 반대되는데 작년은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었죠. 근데 이번엔 너무 차가워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 워낙 없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원래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8%의 가산세 추가해서 취득세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과세율 적용은 그렇다고 쳐도 이거 과연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내가 못 팔고 싶어서 못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정된 규정은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즉, 요 8%로 다시 계산된 취득세만 딱 내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팔고 싶어서 못 파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8% 적용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내가 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방세법이 이제 개정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시적 이주택 기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2년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취득세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